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의 이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별들 중에 정말로 깔끔하고 성숙하게 마무리된 것이 몇 개나 될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별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성숙하게 이별하는 이별의 진짜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법 주차를 잠시 해도 딱지가 붙는 세상이거든요. 심지어 새벽 시간대에 텅 빈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조금 넘어서 운전해도 과속 카메라가 우리를 놓치지 않죠. 이렇게 사소한 일상의 모든 영역에 세밀한 규칙들이 존재하는데 정작 인간관계에서는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연인관계라는 영역만큼은 거의 무법지대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데이트 폭력이나 극단적인 학대가 있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닌 이상 여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누군가와 수년간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 라는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내버려도 상처받은 쪽이 할 수 있는 일은 혼자서 눈물 흘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법적 제재가 없다고 해서 도덕적 기준까지 없어야 한다는 건 아니겠죠? 성숙한 어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할 이별의 윤리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칙들이 어디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부모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관계를 마무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원칙은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가 끝날 것 같다는 직감이 든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데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휴가철이 지나고 나서 상대방이 중요한 시험을 마친 후에 같은 핑계로 진실을 미루곤 하죠. 하지만 이런 미루기는 결코 친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잔인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는 인생의 다른 선택지들을 고려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결혼이나 출산 같은 중요한 인생 결정을 앞두고 있을수록 시간의 가치는 더욱 커지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별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실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혼자서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키워가는 동안 당신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애매한 태도의 위험성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대신 상대방이 먼저 포기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사용해요. 연락을 뜸하게 하고 만남을 자꾸 미루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서 상대방이 지쳐서 떠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방식은 겉보기에는 덜 상처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잔인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은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예전처럼 사랑스럽지 못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같은 생각들로 고통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애매한 이별 방식을 감정적 고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명확한 거절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상대방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단호하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친절이에요. 세 번째 원칙은 일관성 있는 설명의 중요성입니다. 이별을 통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진짜 이유를 숨기고 애매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은 연애할 준비가 안 됐어. 일에 집중해야 해서. 조금 더 성장하고 싶어.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들이 진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죠. 문제는 이런 애매한 설명이 상대방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일이 정리되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야. 내가 기다리면 되는 거야? 같은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결국 상대방은 더 오랫동안 고통받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다룰 원칙은 배신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가 식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니죠. 특히 아직 정식으로 이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는 건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신당한 경험은 단순한 이별보다 훨씬 더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해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고 향후 다른 관계에서도 신뢰하는 능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면 먼저 기존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예요. 다섯 번째 원칙은 적절한 거리두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별 후에도 친구로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예요.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양쪽 모두 완전히 정리가 된 후에는 건전한 우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별 직후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별을 통보한 쪽에서 지나치게 친절하게 굴거나 자주 안부를 묻는 건 좋지 않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복합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다시 기회가 있는 건 아닐까? 같은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별 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완전히 연락을 끊는 것을 권장해요. 이 기간 동안 양쪽 모두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감정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된다면 그때는 예의를 지키면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적당하죠. 6번째 원칙은 과도한 친절의 함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죄책감 때문에 지나치게 상냥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언젠가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같은 위로의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죠. 하지만 이런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상대방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제대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분노의 감정도 필요하거든요.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친절하게 굴면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 처리 과정을 막게 됩니다. 실제로 이별 후 회복 과정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적당한 분노는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 사람은 나에게 맞지 않았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을 통보한 후에는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합니다. 7번째 원칙은 명확한 소통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애매한 이별은 상대방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명확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별을 통보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구체적이고 변하지 않을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너무 달라. 가치관의 차이가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더 이상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겠어. 같은 식으로 말이죠. 이런 이유들은 상대방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희망을 품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절대로 다시는 같은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듣기에는 차가울 수 있지만 이런 명확함이 결국 상대방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애매한 여지를 남겨두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8번째 원칙은 인간적 품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끝난다고 해도 상대방은 한때 소중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하지 않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별을 통보하지 않기, SNS에서 새로운 연인을 이별 직후 바로 과시하지 않기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요. 이런 행동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또한 공통 친구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나쁘게 말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돌리거나 관계 중에 있었던 사적인 문제들을 공개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오히려 그런 행동은 결국 자신의 품격만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런 기준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들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언젠가는 자신도 이별을 당하는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상대방이 이런 배려와 존중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과 배려는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별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면 비록 아픈 기억이라도 나중에는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숙한 이별을 경험한 사람은 다음 관계에서도 더 깊이 있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